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오늘 아침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신나는 소식을 전달해드리다 보니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평일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한 뉴스 기사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는 임영웅님의 이 미담 이야기, 각종 기록 제조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졌고, 제가 앞서서 우려했었던 이 더트로쇼는 결국 김희재님이 1등을 하면서 임영웅님은 이제 런던보이로 후보에는 올랐지만 사실 이런 형태로 1등을 하면 안 되죠. 원래 1등이라는 건 기분 좋은 1등인데 참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더트로쇼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잊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에게 찐팬심을 고백한 여배우분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연예인의 연예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인데 과연 어떤 사람이 임영웅님에게 이런 찐팬심을 격하게 고백을 하게 됐겠습니까? 자, 한번 쭉 살펴보니 이런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유인나 씨가 임영웅 씨가 나온다고 매우 좋아하셨는데 너무 속상해 하셨다. 아쉬운 마음에 매니저분을 통해서 모든 스태프과 임영웅 씨, 영탁 씨한테 쿠키 선물을 보내셨다. 유인나 씨도 미스터 트롯을 한 번도 안 빼놓고 다 왔다고 한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유인나 씨는 바로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한때 전성기 때 굉장한 인기를 구가했는데 지금은 살짝 텐션이 좀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름 대면 제 나이 또래 남자들은 다 아는 굉장히 미녀의 여배우죠. 이분이 임영웅님의 찐팬심을 드러냈다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바로 이 당시 때 2020년도 때 자, 임영웅님과 영탁님이 함께 출연했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때 77억의 사랑이라는 이 신동엽 씨가 MC로 있는 JTBC의 방송 프로그램이었죠. 그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이 화제의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하면서 이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며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막 출연할 당시입니다. 근데 이 당시 때 이제 나만 믿어요 노래도 쭉 흘러나오기도 했는데 이때 보니까 이제 임영웅님의 방송을 안 본 사람이 있냐? 그러니 없다, 다 봤다, 라면서 이렇게 우르르 거수하는 모습도 등장을 했었는데, 이 당시 때 이제, 임영웅님과 영탁님이 등장한다고 하니까, 이 배우 유인나님이 굉장히 이제 팬인데, 결국에는 엇갈리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 결국 출연을 못하게 돼서 너무 속상해 했다. 아쉬운 마음에 매니저를 통해서 모든 스텝과 이런 임영웅님과 영탁님에게 쿠키 선물까지 했었던 그런 이제 후담이 이 당시 때 이렇게 쏟아졌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사실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의 이 인기도는 미스터 트롯 진에 등극되고 나서도 끊임없이 상승해 나갈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어떻죠? 임영웅님의 팬을 자처하는 많은 연예인들과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천수 선수만 해도 마찬가지의 얘기죠. 근데 간혹 그런 댓글이 있어요. 임영웅님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조회수 파리를 위해서 저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냐. 이게 반은 맞고 반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유인나님은 워낙 몇 년 전에 언급했던 이야기 때문에 논외로 치겠지만 가령 예를 든다면 이렇게 임영웅님의 최근 시축 이야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축구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렸습니까? 그 영상들의 조회수가 수시 영상들보다도 더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이천수님의 경우는 지금 조회수가 어제 올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해서 현재 시각 기준으로 제가 지금 다른 PC로 한번 살펴보면요. 19만 회가 넘었습니다. 네. 19만 회라는 굉장히 높은 이제 조회수를 기록하게 됐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가끔 이제 그런 말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임영웅님의 평소에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이천수 선수가 유튜버로서도 조회수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의로서 좀 좋은 의미로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천수 선수가 언급을 해줌으로써 어떻습니까? 어제 이렇게 뉴스 기사에서도 이렇게 하늘색 티를 입고 임영웅님에게 입덕했다. 지금 이런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전 국가대표 선수가 이 정도까지 이제 입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유의미한 일입니다.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어제 마지막 영상에 소개를 해 놓았으니 혹시 시청 못하신 분들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어찌됐건 나머지 절반은 뭐 조회수 때문에 올리는 건 맞습니다. 유튜버의 숙명은요 결국 조회수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은 지탄을 받은 적도 있고, 뭐 다른 유튜버들도 다른 컨텐츠를 할 경우에도 사실 이 조회수라는 것에서 벗어나긴 어렵습니다. 이 방송국으로 따지면 시청률하고도 비슷해요. 간혹 제가 이제 방송사들이 시청률 때문에 저렇게 한다라고 꼬집을 때는 저도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좀 제대로 된 내용으로서 방송이 된다면 시청률도 확보하고 뭐 지탄도 받지 않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게 되겠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천수 선수의 유튜브를 무조건 구독하고 막 해줘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비난하거나 비방하기에는 우리 가수님의 명예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이천수 선수가 저렇게 언급을 해줌으로써 많은 축구 팬들에게서 다시 또 한번 임영웅님의 시축 행사 영향력이 지금 굉장히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향력이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은 좀 너무 비난 비방 댓글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우리 아티스트에게 좀 도움되는 길이 아닐까. 뭐 저라고 많이 도움되는 활약을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 자 이렇게 배우 유인나 씨가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듯이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뭐 임영웅님에 대한 팬심은 어떻습니까? 내가 뭐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팬심이 굉장히 막강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한 팬분이 이런 임영웅님의 마음을 평소에 가슴에 간직하고 다녔는데, 자 임영웅님을 직접 맞닥뜨린 순간에 대한 증언과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자 뭔지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만우절이라고요? 만우절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불과 얼마 전이에요. 4월 1일이 만우절인데 이번 달 초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바로 나의 최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죠. 최애를 만나 최애 콘서트 티켓에 사인받은 사람이 있다. 만우절 장난 같을지 모르겠지만 만우절 기념으로 올려봅니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에 사인을 받은 증거까지 함께 공개를 한 팬분의 글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밑에 적힌 글들이에요. 궁금하니까 다른 팬분들이 막 댓글을 남겨서 문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뭐야? 진짜예요? 라고 하니까 네, 저 진짜예요. 진짜 심장 떨려 죽는 줄 알았다니깐요. 와, 길 가다가 마주치는 게 가능한 일이었다고요? 진짜로? 대박이다. 힙한 스타일로 돌아다녔으려나요? 엄청 댄디하게 입었었어요. 검정 바탕에 무늬 들어간 가디건에 검정 슬랙스. 뽀글머리였을 때 본 건데 그 머리도 진짜 귀여웠어요. 엄청 친절하고 다정스럽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을 했고, 가디건은 처음 보는 거였고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던 편지랑 기타 등등 주려다가 거기에 너무 주접으로 써놔서 못 주겠다. 아 오빠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왜요 제 거예요 라면서 장난치고 다 받아가 줬어요. 웃으면서 자기 거라고 막. 와 대박 증언이죠. 그러니까 임영웅님을 길 가다가 마주쳤는데 뽀글뽀글 머리, 요 사진이죠. 요 뽀글웅대의 모습을 하고 세로로 스트라이프로 된 이 검은색 흰색이 섞여 들어간 가디건을 입고 검정색 슬랙스 정장 형태의 바지를 입고서 이 뽀글머리 상태로 지나가다가 맞닥뜨렸는데 저 티켓에 사인도 해주고 이 팬분이 평소에 지갑 같은 곳에 임영웅님에게 주고 싶었던 편지를 막 갖고 있었는데 전달하려다가
너무 주접을 쌓아놓은 것 같다. 너무 막 좀 민망할 만큼 좀 창피해서 그런 애정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못 주겠어요. 오빠 안 되겠어요. 라고 하니까 임영웅님이 오히려 웃으면서 왜요? 제 거예요. 이러면서 오히려 가져갔다. 와, 깜놀할 깜이죠. 그러자 웃으면서 왜요? 제 거예요 했다고요? 미쳤다. 저였으면 지갑 통째로 가져가라고 할 뻔. 와, 저 능글미 어떡할 거예요? 너무 좋아요. 이분이 또 막 발 동동거리면서 오빠 읽지 마세요. 진짜 너무 주접으로 써가지고 안 돼요. 제발 하니까 웃으면서 제 앞에서 작은 쪽지로 쓴 거는 다 읽어주고 또 웃어주고 다정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편지로 되어 있는 것들은 민망해 할까봐 읽지 않았고 조그마한 쪽지 같은 거는 다 눈앞에서 읽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임영웅님을 정말 우연치 않게 홍대에서 마주친 겁니다. 팬입니다 하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콘서트 티켓에 사인까지 받았는데 이참에 내가 갖고 있었던 편지 주려다가 민망해서 못 주려고 했는데 그거 임영웅님이 웃으면서 아유 제 거예요 이러면서 다 가져간 다음에 눈앞에서 내가 썼던 쪽지들을 낭독해준다. 읽어준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읽어줬다라기보다는 말로 읽어준 게 아니라 눈으로 읽은 거죠. 그 팬이 보는 앞에서. 대단하죠? 그래서 대리 행복까지 느꼈다. 너무 좋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진짜 편지랑 이것저것 챙겨 다니긴 한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자신들도 가방에 여러 편지랑 넣어 다니겠다. 또 이분이 워낙 많이 넣고 다니지만 딱 마주치니까 냅다 손에다 쥐어줬다가 너무 주저 편지라서 다시 뺏으려고 했는데 그가 다시 가져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 못 자셨겠다라고 하니까 그날만 못 잔 게 아니라 거의 몇 주 동안 둥둥 떠다니는 기분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콘서트 티켓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린 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분이 저렇게 지갑 안에 콘서트 티켓과 또 나아가서는 평소에 전달하고 싶었던 편지까지 보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상상 한번 해보세요. 많은 어린 팬들은요, 저분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해서 지갑 안에다가 이 콘서트 티켓 다 넣고 다니고 평소에 임영웅님에게 편지를 썼었던 것이 있다면 지갑 안에 다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평소에요, 이 콘서트 티켓 그리고 임영웅님을 위한 손편지 같은 거 적어 놓으신 게 있다면 그걸 잘 가지고 다니시다가 정말 혹시는 모르죠. 막 내가 웅지순례 하려고 식당을 갔는데 임영웅님이 식사를 하고 있다. 야, 그럼 사진 찍어주세요만 할 게 아니라 그거 다 전달해주면 임영웅님이 오랫동안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어린 팬들처럼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임영웅님을 언제 마주칠지 모르니까 그런 편지들 적어 놓으신 거 있다면 지갑 안에 고이고이 지폐와 함께 넣고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 중에 제가 하나 또 전달 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TV조선의 5인의 영웅 탄생기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방사수 하지 말라고 드리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TV조선 입장에서 이렇게 좀 과거의 영상들 무대로 재편집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공정성에 논란이 있다라고 뭐 미스터 트로트 팬덤이라던가 다른 가수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는 TV조선이 결국에는 미스터 트로트의 후속 방송을 위한 시청률 확보를 위해서 진행하는 이 긴급 편성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몇몇 분이 그러셨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방송 시청 안 하냐? 지금 5인의 영웅 탄생기라고 해서 버젓이 5명의 가수가 나오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수호 씨는 방송 동료는 못할 망정 보지 말라 그러냐? 전 보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뭐 나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한은요. 임영웅님을 이용해서 시청률 확보를 할지라도 이게 이렇게 여러 가수들과 함께 나오는 방송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시청률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임영웅님의 시청률이 너무 적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청하지 말라고 드린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또 제가 무조건 본방사수 해야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저는 뭐 본방사수하지 마세요 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뭐 다 개인의 선택입니다. 저는 사수하셔도 되고 좀 불편하시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요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임영웅님이 나오는 그 어떤 방송이건 시청률이 많이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위상을 저와 같은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방송사 PD님의 증언에 나온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보니까 뭐라고 있느냐. 뭐 이것도 제가 뭐 꼭 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권재영 PD님이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의 첫 단독쇼 We Are Hero에 대한 비하인드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당시 때 임영웅님 쪽에서의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냥 임영웅님이 좀 돋보이는 무대면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작진이 다 알아서 하겠다. 임영웅 씨를 위한 콘서트인데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그림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다라고 이 PD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당시 때 아무래도 좀 부담감이 느껴졌겠지만 이 PD님이 2시간 넘는 방송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 이 게스트를 초청해서 콜라보 무대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독특한 게 게스트와 함께 쉬어가는 타임이 많이 있기 마련이야. 이 콜라보 제안을 했는데 이번 콘서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임영웅이 혼자서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혼자서 2시간은 힘들었을 텐데 문제는 임영웅님과 콜라보 무대를 하고 싶었던 가수가 사실상 너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도 나도 콜라보 무대를 하면 임영웅님의 무대의 편성 자체가 적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됐건 혼자서 3시간가량 하기에는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고르고 골랐던 것이 그 당시 때 임영웅님과 이 아이키 님과의 이 댄스 콜라보 무대. 이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무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건 사실 댄스 팀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또 임영웅님이 이 댄스 머신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필요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KBS 단독쇼 때 본격화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한 중견 이 배우분이 너무 임영웅님의 팬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임영웅님과 자신의 애창곡으로 콜라보 무대를 굉장히 요청했는데 굉장히 이미지가 좀 국민 배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이 제작진에서 오케이 했다라가는 이 모든 연예인들이 막 저도요 라고 할 것 같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진 선에서 그냥 거절을 했다라고 해요. 절대적으로 임영웅님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흡수해서 무대를 만들었고 오로지 임영웅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선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키 씨와의 무대도 야외에서 그리고 어디서 할지 막 고민 중에 KBS 옥상에서 하게 됐죠. 근데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큰 무대였었다라고 해요. 뭐 KBS 옥상이니까 말할 수도 없죠. 근데 정말 우리나라에서 거의 나타난 적 없는 KBS 자체 내에서도 쉽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 체크해서 이 역대급의 무대가 펼쳐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댄스 무대를 함께 제안하자 임영웅님이 굉장히 당황을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다 극복을 했고 이 큰 규모의 공연을 두고 보면은 사실 오케스트라, 뭐 관현악단, 합창단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임영웅님의 첫 엄청난 스케일의 이 단독쇼가 결국에는 뭐 벌어지게 된 거죠. 뭐 어마어마했던 무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결국에는 현장에 있었던 관객분들도 굉장히 감격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KBS 단독쇼가 사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됐는데
보통은 녹화 방송에 비하여 퀄리티,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음질 차이가 엄청 난다고 해요. 가수의 목소리와 이 나오는 세션 연주, 반주의 조화가 생방송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생방송 음악 프로그램은 폐지돼야 된다. 퀄리티 면에서 없어져야 된다라고도 했는데 이 후반 작업까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여서 결국에는 이 녹화 방송으로서 임영웅님의 단독쇼가 진행이 되었던 것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완성도 있는 무대가 그나마 선보여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권PD님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무대를 완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워낙 좀 긴급하게 큰 스케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쉽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작부터 끝까지 임영웅님과 KBS 사장님이 함께 자리를 했고요. 끝나고 나서 스텝도 격려하고 다 같이 기념 촬영까지 했을 정도로 이 KBS 사장님도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KBS 단독쇼 때 함께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실 임영웅님의 이 KBS 위어 히어로는 굉장한 방송 프로그램의 이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했었다라는 것 자체도 놀랍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 공연 시간보다도 방송으로 채 못 담은 임영웅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현장에서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이게 방송으로 나간 거는 사실 시간이 많이 좀 편성된 시간 대비 부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이 이어졌음에도 이 영웅시대 분들이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는, 굉장히 좀 임영웅님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자리를 빛내준 영웅시대 분들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국민가수의 무대, 특히나 유일한 30대가 임영웅님인데 그야말로 트롯이 아니라 젊은 가수들을 모두 대표해서 섰었던 정말 아무나 설 수 없는 그런 무대였고, 사실 인지도 면으로만 따진다면 임영웅님이 아니라 방탄소년단, 엑소, 블랙핑크 등 정말 못지않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아이돌 가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임영웅님을 이렇게 딱 선택했다라는 것만 봐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임영웅님의 이 인기 자체가 앞으로도 굉장히 대중적으로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 PD님과 옆에 앉아 가신 가수님도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이 권 PD님이 임영웅님을 이용해서 조회수를 노렸든 노리지 않았든 저는 일단 팩트 내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KBS 단독쇼 때도 임영웅님이 엄청난 무대를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KBS 사장님과 이 많은 제작진이 총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줬던 콘서트였고, 사실 그때도 굉장했지만 벌써 KBS 단독쇼를 하고서도 시간이 훌쩍 지났잖아요. 1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는데 과연 올 추석 때는 어떤 가수가 임영웅님의 뒤를 또 잇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앞으로도 KBS의 이 단독쇼 프로그램의 역사를 30대 중에서 임영웅님이, 전체 가수 중에서도 임영웅님이 거의 최고의 급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니 이 관계자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섭외하기 위한 노력과 러브콜들이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2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혹여나 앨범 홍보를 위해서라도 우리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넘사벽 개런티, 제가 어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은 이후에 나머지 탑6 트롯맨들 모두가 60배 이상 몸값이 껑충껑충 뛰면서 그야말로 지금 이 트롯계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임영웅님은 금액 측정 자체가 불가이며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죠? 돈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적 행사라던가
그 국가적 행사도 그냥 국가적 행사가 아니라 얼마나 뜻깊고 취약계층의 어려우신 분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일인지에 따라서 임영웅님이 등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돈만을 위해서, 유명세만을 위해서 활약을 했다면 정말 많은 행사장과 정말 많은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임영웅님이 모습을 드러냈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몇몇 팬분들은 임영웅님이 방송에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얼굴 보고 싶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제가 앞에서 이 팬분의 실화 사연을 말씀드렸죠? 간절히 생생하게 바라면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장의 사진들이 있는데요. 임영웅님이 과거 출근 때의 모습이 이렇게 다시금 포착이 돼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도 임영웅님은 애착 가방이죠. 백팩을 메고서 이렇게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댄스를 추면서 이렇게 방송국에 출근하는 모습이 당시에 담겼는데요. 요때 입었던 옷이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스트라이프 옷인데 요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요번에 공개된 임영웅님을 마주쳤다라는 팬분의 사연에 나왔던 임영웅님의 착장은 가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세로로 저런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들어갔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형태로 마주칠지는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요 사진도 임영웅님의 또 20대 때의 모습 같아요. 아니라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의 또 어린 시절 때의 모습들도 속속들이 인스타그램에서 회자가 되면서 나도 임영웅님을 한 번은 내 인생에 정말 길을 가다가 마주쳤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을 정말 간절히 바라면요 우리가 언제 마주칠 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아티스트의 소식 오늘도 마구 쏟아낼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며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